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굉장히 더운데요.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희도 너무 이 더운 날씨를 피해서 잠깐 휴식을 가졌었죠. 네. 지난주 저희가 알편심 휴방을 했는데요. 그 휴방을 통해서 저희도 짧게나마 재충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저희 휴가를 딱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저희가 맞춘 것도 아닌데 올림픽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바쁘지 않았나요? 올림픽 시청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휴가 때 뭐 어디 나다니기도 힘들고 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올림픽을 시청했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시차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예전에는 시차가 너무 크니까 중요한 경기 있어도 자고 일어나면 메달 땄겠지 막 이러면서 봤었는데 이제는 잠도 잘 수 없고 아침에 눈 뜨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근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떡해요? 또 그런 면이 있네요. 짠짠이 보시겠죠? 네. 근데 이 어느 분이 이번 도쿄 올림픽을 밤에 끓여 먹는 라면에 비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밤에 뭐 동생이나 뭐 언니나 뭐 오빠가 그 라면 끓일 건데 라면 먹을래? 뭐 이러면은 내일 부어 안 돼, 안 돼.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어. 이래 놓고 막상 끓여면 오면은 한 입만 이러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도 이 열리기 전에는 야, 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데 이거를 강행하냐, 이 일본 정부 놈들 막 이러면서 말이 많았는데 또 막상 열리니까 다들 또 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너무 찰떡 비유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에 개막식 할 때만 해도 좀 음침한 것 같고 음, 무관중이니까 썰렁하고 이번 대회 영 나라도 안 보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웬일이에요. 이 양궁으로 시작해가지고 정말 지금 거의 절정에 이르렀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의 힘인 것 같아요. 또는 올림픽의 힘인 것 같아요. 그 언제나 이 올림픽은 감동의 스토리가 많이 쏟아졌잖아요. 근데 이번 올림픽은 또 어렵게 치러져서 그런지 더 감동의 도가니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감동을 저희끼리 느끼기 너무 아쉬워서 긴급 편성을 해보았죠. 네, 바로 아디우 2020 도쿄올림픽. 아마 이제 이 방송이 업로드되는 때가 8월 8일 일요일일 텐데요. 이날이 폐막식이죠. 네. 음, 자, 올림픽의 감동을 저희와 함께 정리하면서 이렇게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셔야겠네요. 네.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방송인 거죠. 좀 우리도 이렇게, 맞아요. 올림픽 감동을 서로 나누고 또 우리 알편심 청취자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은 이런 마음에서 음, 좀 이제 지금 줌으로 실시간 연결해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시의성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좀 음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대 박사님, 뭐, 우리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뭐가 기억에 남나요? 뭐니 뭐니 해도 3관왕 달성한 안산 선수? 그쵸. 그 양궁이 또 올림픽 초반에 또 시작을 해서 스타트를 끊어줬죠. 네, 그뭐 3관왕이라서 기억이 남는다기보다는 그 침착함? 그러니까요. 나 그리고 그 매력에 빠져버렸잖아. 장난 아니었잖아요. 막 이렇게 슛오프 할 때, 에, 진짜 심장 터질 것 같은데, 오히려 심장박동수 되게 낮고, 막 이런 몇 가지 명장면들이 올림픽에 충분히 빠져들게 만들었던 것 어, 같아요. 그 안산 선수가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 실력은 굉장히 탁월하면서 흔들림 없는 정신력, 그리고 음, 그 외모도 좀 시크하고 좀 도도한 매력? 그리고 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또 귀여움? 이런 것들이 맞아요. 섞여 네.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어제 뉴스에서 인터뷰를 봤는데, 한왕이나 달성했는데 이제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안산 선수가 전국체전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그 양궁이 화수분이라는 거죠. 음, 세계 대회보다 국내 대회가 더 어렵다는? 그러니까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어떤 양궁이라는 이 분야에 대한 미안함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올림픽이나 이럴 때는 막 양궁, 막 우리나라 세계 최고 막 이러는데
일상에서 양궁에 관심을 사실 1도 안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번 올림픽 계기로 왜 우리 주변에 양궁장이 없을까? 저희 아이가 이제 양궁하는 경기를 보더니 자기 양궁 선수가 되고 싶다는 오, 거예요. 네네. 어, 체격 조건도 나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다리 딱, 힘 있고 딱 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막상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번 기회에 사람들이 양궁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이전에도 양궁을 잘해왔지만 좀 인기가 생기고, 그래서 주변에 좀 양궁장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음, 또 뭐 이따 우리 나오겠지만, 뭐 그런 안산 퀴즈, 뭐 김연경 퀴즈, 이런 퀴즈 붐이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안산 선수도 굉장히 어리지 않나요? 20대 초반이죠. 대학생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안산 선수와 더불어서 김재덕 선수, 이런 선수들이 열풍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어린 나이? 네. 이것도 이번 올림픽의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할까요? 그 MZ 음. 세대라고 하는 요 세대들이 그 부상을 해서 정말 이렇게 엄마 미소를 띠고 보게 되는 네, 그런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서정 선수도 그렇고, 뭐 음. 신유빈 선수도 그렇고, 거의 10대 선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쵸. 삐약이 볼살 통통해가지고 아직 아기 같은 모습인데, 그러니까 세계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그 강인한 정신력으로 그러니까요. 자기 몫을 해내는 모습에 뭔가 나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전문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어리다고 해서 우리가 왜 또 세대 갈등이 좀 심했었잖아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죠. 어린 사람이 뭘 알아. 이런 세대적인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나는 열 몇 살 때 세계적인 어떤 영향을 가진 적이 없는데, 아 그런 근데 생각이 생각해 들면서, 보면 근데 생각해보면 그들이 나이가 어릴 뿐이지 경력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가 10년 하면 전문가라고 하는데 뭐 여서정 선수나 신유빈 선수나 뭐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뭐 김재덕 선수 다 아주 어릴 때 꼬맹이 때부터 있잖아요. 음, 네다섯 살 때부터 했으니까 10년 이상한 전문가죠. 맞아요. 그래서 특히 신유비 선수가 이제 예선에서 나이 굉장히 많은 선수랑 경기를 네,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뭔가 스포츠의 묘미? 그 나이 많은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탁구였으니까 탁구라는 것이 이제 나이가 많아도 뭐 여자여도 남자여도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경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스포츠라는 것을 즐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막 체력적으로 막 최상의 조건에 있어야만 해낼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거 아닌가. 근데 사실 나이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해서 스포츠는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대등하게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또 겨뤄볼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이 스포츠의 매력일 수 있겠네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이번 올림픽에서는 김연경 선수를 빼놓을 수 없죠. 아, 김연경 선수. 김연경 리더십 한번 나올 때 됐네요. 책 하나 나오겠죠, 이제. 뭐 그렇죠. 김연경처럼 리드하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어제 우리 배구 선수가 여자 배구 선수들이 4강에 진출한 날이었잖아요. 어떠셨어요, 어제? 저는 이제 마침 그때 연구 미팅이 아,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경기를 보지는 못했는데 기사만 봐도 눈물이 막 나고 저는 어제 밤에 그 다시 재방송해 주잖아요. 그걸 다 봤어요. 그래서 어, 막 다시 결과를 봐도 알고 보는데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진짜 그 김연경 선수의 굉장히 결연한 표정? 그리고 선수들이 원팀이 됐다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이렇게 진짜 똘똘 뭉쳐서 경기하는 모습이, 이게 감동이지. 이게 스포츠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저는 마침 또 시간이 맞아서 사실은 할 일은 많았지만 이걸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경기를 라이브로 봤는데 와 진짜 심장이 쫄깃. 그리고 음, 왜 이렇게 쉽게 안 이겨요? 긴장감 속에서 정말 그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는 그런 경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또 원래도 관심이 있었지만 음, 또 관심이 생겨서 또 관심이 생기면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봤더니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훌륭한 음. 선수이자 인간이더라고요. 저 그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 역량이 뛰어난 선수인 것은 뭐 올림픽 경기만 몇 개 봐도 알지만 그 인간성 어쩔 거예요? 왜 이렇게 네. 훌륭해요,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선수로서의 훌륭함을 얘기하자 보면은 뭐 세계 각국에 가서 뭐 일본이라든지 터키, 중국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그 팀의 사상 최초의 승리를 이끈 주역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김연경을 보유하면 1등 하는 거죠. 그렇죠. 김연경 보유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터키에서 사상 최초로 아시안이, 동양인이 주장을 다룬 그런 첫 케이스가 됐대요. 그래서 막 보니까 막 주장이니까 이것저것 막 선수도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 선수를 정말 포용하면서 리드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뭐그 밖에도 너무 많죠. 맞아요. 근데 김연경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했던 말 중에 가장 이제 많은 울림을 줬던 말이 해보자, 해보자, 음, 후회하지 말고 이 네. 얘기잖아요. 저는 그 말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어린 나이에 사실 배구에 대한 기반이 되게 약하고 인기도 없는 스포츠인데 한국에서 꾸준히 그 배구를 해 가면서 일본으로 진출하고 터키, 배구의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터키로 혼자 가고 거기서 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런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 이 마음이 없었으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삶이 담긴 철학을 얘기하니까 더 큰 울림이 있고 그 누구도 그 말에 뭘 또 해, 대충 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연경 선수가 해온 행적들, 그러니까 선수로서 해온 행적들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해온 행적들도 김연경 선수의 철학이 확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음, 들면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자기 친정팀으로 올 때 연봉을 굉장히 삭감해서 자진 삭감해서 왔잖아요. 그 이유가 후배들, 동료들을 위해서 그 돈을 썼으면 좋겠다. 즉, 그 선수들의 연봉을 좀 인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자기 음, 연봉을 대폭 삭감해서 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음, 사실 뭐 우리가 말로는 이것저것 막 좋은 얘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괜찮은 사람인 척. 그러나 그 큰 돈을 그렇게 음, 선뜻 자기의 이득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자기의 확고한 철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찾아보니까 김연경 선수가 그 일본에 있을 때부터 장학금을 줬대요. 그 좀 형편이 어려워서 배구를 하기 어려운 선수들한테 장학금을 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박정아 선수. 이번에 와, 클러치박이라는 그 박정아 선수도 김연경 장학금을 받은 선수라고 하네요. 진짜 너무 훌륭하네요. 자기가 사랑하는 배구라는 어떤 활동의 발전을 위해 자기가 번 돈을 또 이렇게 헌신하고 또 음, 그렇게 키우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배구가 너무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김연경 선수가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면서 축구랑 뭐 이런 스포츠만큼은 아니더라도 축구 야구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연경을 가졌다는 이 보유국으로서의 자부심을 우리 모두에게 느끼게 해줬잖아요. 그걸 좀 되돌려주기 위해서라도 배구 경기 좀 보러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협회나 국가 음, 차원에서도 우리가 뭐 이번에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 배구가 지금 일본을 꺾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인기 종목인 축구랑 어, 야구만을 공중파에서 방송을 하고 근데 다 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끄트머리 그 배구를 보는데 우리한테 그런 기쁨과 희열을 준 그 경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이런 중요한 경기는 왜 이렇게 끄트머리 뭐 케이블 채널에서나 네, 방영하고 축구, 야구 이런 식으로 인기 순으로 방영하냐 이런 욕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관심도 그랬던 거죠, 사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몰랐지만 김연경은 이미 배구계에서는 세계 탑 네. 선수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김연경에 대해서 마치 메시와 같다. 김연경은 뭐 배구계의 메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신들이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죠. 이런 무례한 비유가 어딨냐. 이러면서 그다음부터 짤들이 막 등장해요. 그래서 메시 음. 사진에 축구계의 김연경이다.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이렇게까지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지 않나? 그쵸. 그래서 한 사람이 갖는 파워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저는 그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이 말이 계속 맴돌아서 음, 왜 이번 휴가 기간에도 제가 요즘에 걷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걷는데 덥고 막 이러니까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귓가에 김연경 선수의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이 말이 자꾸 맴돌아서 저만의 올림픽을 한다니까요. 네, 좋네요. 그 목소리, 해보자, 해보자! 하지 말고, 이렇게 너무 크게 약했죠, 해야죠. 네. 목소리가. 아, 우리 식빵 언니, 너무 매력적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 배구에서 그 감독님 아, 너무 귀엽지 귀엽죠? 않아요? 네. 그리고 한일전 이겼을 때 마치 진짜 한국 사람처럼 그 사람들이 한국인 패치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선수들하고 지내면서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 감독님이 또 한국 배구팀 감독이 된 사연도 김연경 선수가 있어서 김연경 선수랑 함께 해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하는데, 이분도 김연경 선수의 매력에 빠져들었구나. 진짜 음,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 그러니까요. 한 진짜 뽀시대기 시절 있잖아요. 되게 네, 순하게 생겼더라고요. 또 그렇죠. 그때는 예, 예. 그리고 그때 귀엽게 이제 생겼어요. 되게 순하고 청순하고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때 인터뷰한 것 중에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봐도 되게 좋은 사람이다라는 네. 평가를 듣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목표대로 살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김연경 선수가 선수로서의 그런 역량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참 메시지가 많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기해도 끝이 없네요. 아, 그리고 그 김연경 선수가 어린 시절에는 키가 작았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배구에서 이제 키가 장신이지 않으면 리베로라고 수비 역할을 많이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역할을 이제 많이 했었던 거예요. 키가 자라지 않았을 때는.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김연경 선수한테는 음, 득이 된 거죠. 왜냐하면 수비가 잘하니까. 그쵸. 장신이면은 주로 공격수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수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김연경 선수 수비하는 거 보셨어요? 막 넘어져가지고 다 받고 그런 것도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음, 자신의 어떤 부족한 시절 또는 어떤 어려웠던 시절에 경험했던 것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나중에 뭔가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또 김연경 선수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지 않았나. 파도 파도 미담과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 우리에게 주는 교훈, 어, 그걸로 가득 찬 한 인간을 보는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 이제 현재 4강전에 갔잖아요.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100%, 200% 충분히 잘했는데, 이왕 간 거 우리 한번 신화 한번 써봅시다. 김연경 선수가 다 가졌는데, 배구 선수로서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졌는데, 올림픽 메달을 못 가졌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의 응원이 만약에 그걸 음, 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진짜 목청 터져라 응원할 테니까 이번에 좀, 뭐, 또 결과가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로 하여금 배구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김연경 선수의 매력과 별개로 진짜 배구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손가락 역동적이고, 안 다치나? 나 그게 너무 볼 때마다 이 블로킹 할 때 손가락 스치기만 해도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너무 그게 경이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김연경 선수 얘기만 많이 했지만 사실 다른 선수들의 선전도 굉장히 훌륭했어요. 뭐, 박정환 선수라든지, 그리고 김연경 선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시합에 임하고 있는 것들 보면서 저희 감동받고 있으니까 응원합니다. 자, 근데 이번 올림픽에서 이런 이제 국뽕 차오르는 이런 시합들, 경기들, 선수들의 모습과는 별도로 좀 뭐랄까 달라진 시대상과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예전에는 메달 못 따면 선수들이 막 울고 막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그쵸. 요즘은 우리나라 선수들이나 국민들이나 올림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기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MZ 세대에 출연하고 관련이 있나 싶은데 좀 어린 선수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김재덕 선수가 항상 진지하고 근엄했던 그 양궁 경기장에서 코리아 파이팅! 이거 하면서 막 너무 또 귀엽잖아요. 막 에, 진짜 얼굴 까맣게 점점 익어가는 모습 하면 그 순수한 모습.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막 진짜 다른 선수들 쏠 때 늘 자기가 막 더 힘을 줘서 응원하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 음. 그런 걸 직감하게 해줬었는데, 이 달라진 분위기의 최고점에는 그 선수 있잖아요. 높이뛰기.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 선수. 우리한테 또 되게 인상적인 장면을 줬죠. 그 우상혁 선수가 이번에 25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경신했대요. 근데 맞아요. 아쉽게도 높이뛰기 그 결승에서 4위를 기록해서 메달은 못 땄대요. 못 땄거든요. 근데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이제 도전에 이렇게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후에 자기도 아쉽죠. 아쉬워. 이런 표정을 지었지만 바로 웃으면서 괜찮아! 이렇게 외치는 음. 거예요. 그게 이게 화면에 잡혔는데 저도 모르게 같이 아유 그럼 괜찮지 괜찮고 말고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긴장되는 순간에도 보셨죠? 이렇게 박수를 유도하고 네.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제스처도 취하고 마치 되게 슈퍼스타처럼 그 공간을 군림하는 음. 장악하는 그런 모습들도 되게 자신감 넘쳐 보이고 멋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기록도 뭐 1cm를 더 올리는 게 그렇게 막 1년을 노력해서 하는 굉장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날 몇 센치를 순간적으로 확 갱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에너지를 확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요. 사실 얼마나 아쉽겠어요. 왜냐면 그 선수가 상무에 있잖아요. 지금 군대 아, 복무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메달만 따면 바로 네네. 바로 제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음, 포상금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거수경례를 하는데 맞아. 멋지다 이런 생각이 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의 인터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적 없는 캐릭터잖아요. 우리는 막 겸손을 미덕으로 알고 세계 최고여도 뭔가 자기가 되게 부족한 것처럼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보여주는 게 미덕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선수가 너무 막 카메라 대고 막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 보이고 이러니까 일각에서는 좀 너무 자만한 거 아니냐, 너무 좀 까분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력이 있는 걸 있다고 드러내는 건 자만이 아닌 것 같다. 브라보. 그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그리고 뭐 무슨 자만한 거 아니냐, 너무 까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발끝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이렇게 높이 뛰기 위해서 지난 2년간 터절한 어떤 훈련의 기간을 견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를 즐기기 위해 2년을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뛰었겠어요. 그 하루를 폭발하듯 즐길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우상혁 선수는 그게 자만심이 아닌 게 자기는 그 2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겪어온, 경험해온 그 훈련의 시간들, 자기가 온전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 거죠. 근거가 음. 굉장히 충분한 자신감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상혁 선수도 굉장히 감동 스토리를 가진 선수더라고요. 어떤 스토리가 있나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차가 발을 완전 이렇게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 실제로 한쪽 발이 1cm 이상 작아요. 그쪽 발가락이 잘 자라지 않아가지고. 근데 높이뛰기를 하려면 잘 뛰어야 되는데 짝발이니까 그게 핸디캡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훈련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감동 스토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감동적이었는데 그런 스토리까지 알고 나니까 더더욱
대단한 선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뭐 최소한의 요건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채워가지고 그 신청 마지막 날까지 뛰었대요. 그걸 채우기 위해. 어, 네, 멋지네요. 진짜 알면 알수록 멋지네요. 또 그 밖에도 화제가 됐던 거는 여자 역도 선수, 김수현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봤어요. 그 경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이거는 실격이 아닌데 실격 어, 처리를 한, 그러니까 음, 그런 아쉬운 선수가 있었는데 그 아쉬운 그 김수현 선수가 뭐, 너무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선수의 SNS에 어떤 팬이 남긴 격려의 메시지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음, 그 DM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메달과 그 색으로는 잠재력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당신은 이미 잠재력을 보여줬어요. 크고 빛나는 도전이었기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걸 이제 김소연 선수가 오픈을 했거든요. 그것도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참 많이 변했네요. 성숙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음, 음, 그러니까 솔직히 메달 따면 너무 좋잖아요. 어, 그리고 그게 뭐라고 왜 순위도 챙겨보게 되고, 음, 금메달 몇 개 이런 거 챙겨보게 되고, 괜히 좀 동메달 따면 너무 아쉽고 막 그런 마음 들긴 하잖아요. 솔직한 마음이죠. 음. 그런데 사실 그 선수의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메달이 무슨 상관이 아쉽긴 하지만 이 사람이 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해서 뭐 음,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노력이 부족했다던가 이런 생각 우리가 하기 어렵더라고요. 직접 보게 되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선수들이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는 이미 탑인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 자기 나라에서 메달, 다 1등 하던 사람들이 거기 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 메달 하나 못 땄다고 해서 뭐 실력이 없다는 둥, 뭐 국대 자격이 없다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할 자격이 우리에겐 있는가? 뭐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들 계속 누가 하게 되죠. 댓글에 그런 얘기 써놨더라고. 욕하는 사람들한테 네 분야에서 8위 이상 했으면 욕하라고. 음, 그러네요. 근데 이게 요즘에 또 화제인 게 무슨 인기 종목이나 또는 뭐 어린 선수나 뭐 잘하는 선수한테만 관심이 쏠리지 않더라고요. 음, 럭비 대표팀이 이번에 처음으로 그 올림픽에 출전을 했나 봐요. 근데 음, 꼴찌를 한 거예요. 근데 음, 이 선수들한테도 뭐 꼴찌했네, 그러려면 왜 나가냐, 뭐 이런 멘트가 아니라, 당신들은 올림픽 정신 그 자체다. 출전 음, 자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그래, 다음 파리 올림픽을 기약하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응원의 메시지가 많이 달렸다고 해요. 무엇보다 조금 이제 아쉬운 선수들이 아마도 태권도나 유도 쪽 선수들일 것 같은데 예전 음, 같으면 태권도 종주국인 대한민국에서 노메달은 아니죠. 금메달이 없다니, 노 금메달. 노 금메달이라니 국가 망신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다빈 선수 기억하시죠? 아, 네, 그 마지막에 머리 찬 그 선수 말하는 네. 거죠? 그리고 그 선수가 또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아쉽게 금메달을 놓치고 나서 그 금메달 딴 선수한테 경기가 끝나자마자 음, 엄지척을 쭉 해주는데 그래 저런 게 올림픽 정신이지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깊은 인상을 받고 음, 멘트도 되게 많이 달고 그랬는데 여기서 또 아쉬운 거는 언론이에요. 어, 또 뭔 잘못을 그러니까 했나요? 그런 멋진 모습에 그런 사진까지 달아놓고 제목은 이다빈 은메달, 한국 태권도 노골드라는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국민들의 의식은 이렇게 성장했는데, 물론 모든 언론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다수의 언론들은 아직 그 의식을 못 따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도 남았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선수들이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자기가 졌든 이겼든 상대 선수 또한 자기만큼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해 보이고 서로서로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 참, 우리도 쉽지 않잖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기가 쉽지 않은데 어린 선수들에게 참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음. 하니까 생각나네요. 저는 그 체조에서 이번에 금메달 딴 선수, 그 신재환 선수, 우리가 잊고 있었네요.
도마에서 금메달 딴 신재환 선수가 이제 금메달 땄을 때 그 2위가 된, 그러니까 동점인데 아, 최고점이 더 높아서 우리 신재환 선수가 금메달이 됐잖아요. 근데 이 그 2위의 아블라진이라는 선수가 신재환 선수가 되게 멋진 경기, 연기를 하고 딱 내려오니까 지나가는데 막 붙잡아가지고 막 악수를 하고 막 어깨를 두드리고 너무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음, 거죠. 내가 안다 이 멋진 경기를 해내기 위해서 네가 흘렸을 피와 땀을 그러니까 그 경기에 자기도 감동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해본 사람만이 저렇게 서로를 지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다이빙 하는 거 보셨어요? 네, 봤죠. 네, 우리 이제 우아람 선수가 선수 말고 다른 한 명 선수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선수가 예선전에서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이제 준결승 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마지막 음, 5차시였나? 그때 맞아요. 다이빙을 할 때 멈칫해서 못 뛰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뛰었는데 결국에는 기술을 선보이지 못하고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너무 안타깝게 이제 준결승 진출 못했는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될 것 같았는데, 다 그런 문턱에 간 것 같았는데, 안 될 때 있고, 얼마나 내가 노력을 쏟았는데, 또 안 될 때 있고, 근데 그 선수가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 위에서 그냥 툭 떨어질 때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올라와서 분해하거나, 막 울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아쉬운 듯한 미소는 지었지만, 그래도 그냥 홀가분한 그런 표정을 짓고 코치진들도 막 이렇게 막 표정 이상하지 않고 다독여주고 잘했다고 이렇게 해주고 이런 모습이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참 마음에 담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양궁에서 그 심박수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의 심박수가 굉장히 낮아서 이제 멘탈 훈련이 잘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거에 매우 공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특이한 거지, 다른 선수들의 음, 심박수 높은 거는 사실 비정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 순간에 심장이 그쵸. 쿵쾅쿵쾅 뛰죠. 음, 그런데 뭐 이제 뭐 그 안산 선수랑 슈로프한 러시아 선수 거를 막 비교하면서 마지막 슈로프에서 안산 선수는 뭐 100대를 기록했고 이 사람은 160대를 기록해서 결국 8점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음,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에 약간 동의하지는 않는 게 그 전에 슈로프 전에 경기를 했을 때 그 러시아 선수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높은데도 막 10점에 꽂아 넣는 거예요. 10.9점에.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저렇게 심장 박동수가 높은 거, 지금 굉장히 긴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이기고 10점에 9점에 명중시키는 저 선수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음,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내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고민이신 분인데, 제가 마침 그날은 이분이 약간 자기도 뭔가 자신의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눈치고, 제가 봐도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에 많이 초점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긴장은 되게 많이 하시지만 지금까지 해오신 걸 보면은 정말 무리 없이 너무나 잘해오시지 않으셨냐고. 좀 성과도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을 우리가 이완시키고 이런 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정말 빵꾸나지 음, 않고 일을 정말 성실하게 잘해온 당신 너무 정말 대단하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멋진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양궁 얘기를 하면서.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삶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평온해야 되고 음,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박적일 필요는 없다. 너무나 음.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현상이다. 그걸 이겨내는 것, 그걸 견뎌내는 것도 되게 멋진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음. 싶네요. 그래서 스포츠가 감동을 주나 봐요. 그 경기 하나하나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고,
그러니까 애써도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행운의 주인공이 나타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침착한 가운데 성공하고, 누군가는 떨면서도 1등하고, 이런 다양한 삶의 모습이 그 경기 안에 다 녹아 있어서, 우리가 그 스포츠를 잘 몰라도 같이 웃고, 울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처럼 뭔가 메달 위주의 그런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게 되니까, 스포츠만의 묘미를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네,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네.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최근에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저는 이제 옛날에는 외국 선수들이나 외국에서 이렇게 스포츠를, 올림픽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맨날 왜 저렇게 메달 못 따서 안달인가 이런 생각이 어, 들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는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저는 그게 약간 우리의 국가적 자존감이 올라간 것과도 음,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개인도 자존감이 낮으면 뭔가 성과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내 가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추면 성과나 평가 이런 것과 별개로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국가적인 자존감이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국격이 좀 올라갔다고는 할까? 국뽕이 좀 차올랐지만. 어쨌든 그런 계기로 우리가 뭐 메달을 많이 따지 않아도 이 음, 올림픽을 즐기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쓴 것을 스스로 좀 뿌듯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음. 저희가 알편심에서도 항상 결과보다는 과정, 성과보다는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그 가치를 알게 된 것 같고, 이기고 지고가 다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올림픽에서 저희의 또 저에게 좀 생각을 하게 하는 케이스가 음, 있었죠. 그 체조 선수인, 미국의 체조 선수인 시몬 바일스의 사례였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선수가 또 위대한 선수였더라고요. 지금도 위대한 그렇죠. 선수이고. 음, 그런데 이번에 자신의 어떤 건강,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용기 있는 기권 포기를 했죠. 음. 기권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미 단체전 경기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이제 경기 하나 종목을 뛴 다음에 생각만큼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 갑자기 기권을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 경기도 아니고 단체 경기이고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인데 갑자기 기권을 한다는 게 의아하고 좀 왜 저래?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스포츠 정신? 깡다고?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는 왜 피가 나도 붕대 이렇게 감고 그러니까 끝까지 부상포. 뛰고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뭐 잠깐 흔들렸다고 지금 다 안 하겠다고? 이런 의아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시몬 바이스 선수는 이제 다 자기는 안 하겠다 기권을 했고 그것보다 더 이제 중요했던 건 그 기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특히 미국 현지에서의 반응들을 좀 살펴보면 좀 감동적이었어요. 음, 그래서 비난하기보다는 이 바이스의 선택을 옹호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컸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체조협회는 사실 제일 아쉬운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세계 네. 최고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음,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이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딱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여러 기업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가 된다는 건 자신을 돌볼 줄 안다는 것이다. 음. 저는 이 말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배우 아시죠? 되게 드루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베리모어. 많은.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은 인스타그램에 이제 이렇게 썼어요. 가끔은 나를 위해 멈춰야 할 것 같은 때, 또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 때, 이런 멘트를 썼어요. 그러니까 참고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죠. 그러나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이 바일스 선수의 선택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전 참 감동적으로 봤어요.
네. 이 바이스 선수가 겪고 있는 게 트위스티스라는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서, 아, 진짜 멈추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든 게, 이 트위스티스가 이제 체조 선수들, 기계 체조 선수들 이렇게 공중을 돌잖아요. 그럴 때 공간감을 느끼지 못해서 뇌가 자기 신체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해요. 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진짜 부상을 넘어서 생명에도 지장이 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런 걸 듣고 나서도 여전히 나약하다? 음, 이기적인 소시오패스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비난에 대해서 어떤 애슬레틱의 스포츠 기자인 카비사 데이비슨이 트윗을 통해서 지적을 했어요. 시몬 바일스는 양쪽 발에 발가락이 부러진 채로 미국 전국대회를 우승했고, 신장 결석을 가지고 세계대회에서 우승했고, 성폭행의 피해자임에도 미국 체조협회가 보호해주지 않는 압박을 견뎌내고 경기를 한 사람이다. 그런 바일스에게 강인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신들 중 절반은 식료품점에서 마스크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트위스티스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이걸 띄웠는데 뭔가 실패할 것 같아. 뭐 꼴등할 것 같아. 그거 너무 창피할 것 같아. 그래서 음. 포기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 누가 비난하겠어요. 음, 근데 저는 만약에 이런 트위스티스라는 병을 앓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기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혹여 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세계 최고의 위치에 지금 있지만 그 세계 최고를 유지하는 것보다 우선은 지금 당장은 이 순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비난을 예상하면서 자기 결정을 또 하고 또 수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라면 저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 또 그런 질병까지 있었다고 하니 더 안타깝고 네, 평균대에서 이제 그래도 경기를 잘 마무리하고 동메달을 땄죠. 그래서 그래도 누군가는 약간 약간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전히 힘들 텐데. 음, 그거는 진짜 메달을 위한 경기가 아니라 그래도 자기 자신이 극복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그래도 잘 마무리를 짓고 싶고 이런 마음의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일 감동받은 포인트는 바일스 선수가 자기 SNS에다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쓴 그런 글이었는데요. 자신은 이제 생각보다 되게 지지를 많이 받은 거잖아요. 다 욕하고 비난할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었지만 자기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여러 글들을 보면서 넘치는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 이 경험으로 나는 그간 이룬 성취나 체조 선수 이상의 존재라는 걸 알았다. 네. 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 그 자체로 사랑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했다는 말인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되게 따뜻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말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이게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나는 체조 선수를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며, 나의 정신 건강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우리한테 주는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음, 어떤 역할을 수행할 때 마치 그 역할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그걸 못 해내면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나를 이루고 있는 거는 너무나 많고, 또 내가 그걸 잘 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음,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뭐 선수건 아니건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 개인에게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울림이 있는 멘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이번 올림픽이 좀 다양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시몬 바이스처럼 기권하는 선수에게도 지지를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상 투혼을 발휘하는 선수에게도 또 지지를 보낼 수 네. 있고,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든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좋고 우리 삶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뜨거웠던 올림픽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올림픽이 우리에게 남긴 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올림픽이 우리에게 남긴 거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정신, 또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즐거움,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대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올림픽 정신이 준 감동을 우리의 삶에 조금이나마 적용해 보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